안녕하세요. 일사처리 시스템 김세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2022 트렌드 노트입니다. 부제 라이프 스타일의 시대의 신념의 시대로. 지은이 신수정우의 6명이고요. 트렌드 노트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해마다 발행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책은 바이브 컴퍼니 회사에서 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예전 다음 소프트 회사에서 변경된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로 생활의 변화를 관찰하는 회사라고 소개합니다.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읽을 수 있는가, 데이터를 믿는가 라는 의문의 글로 시작으로 이 책의 정체성은 빅데이터를 통한 생활 변화 관측기라고 설명해 줍니다. 데이터를 읽는 법을 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해동, 언급 추이를 분석한 데이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선을 보면 해동은 코로나 이후 급상승했습니다. 해동은 반짝 유행이 아니라 지속되는 트렌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해동하나? 해동한 뒤 어떻게 먹나? 해동이 어려움이 있다면 해동하기 좋은 식재료는? 해동을 많이 한다면 능동은 이런 추가적인 분석과 유추는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생활 속 깊게 들어와 있죠. 예를 들면 유튜브를 신청하면 시청했던 비슷한 장르가 계속 나오고 넷플릭스를 시청하면 비슷한 유형의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해주죠. 이러한 기반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키워드의 결을 읽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뜨는 브랜드를 10개만 제시한 표를 보면 2021년 1월 데이터 중 매주 뜨는 정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를 1위부터 10위까지 산출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만들어진 생활 변화와 관통하는 7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시간, 기록, 남자, 현실, 연대, 열정, 과금. 이 중 첫 번째 키워드 시간. 현상은 꾸미기, 와인, 향수, 주식 등이 있죠. 개인의 시간이 증가했고 시간을 들여 꾸준히 함으로써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뜬다. 의무가 아닌 자발성으로 기반한 취미적 공부가 뜬다. 두 번째 키워드 기록. 블로그의 부활이죠.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록성 챌린지.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꾸준히 기록하라. 최근 다시 부상하고 있는 기록과 블로그 이야기입니다. 기록하다는 키워드 언급량이 꾸준히 상승해 17년부터 19년 매분기 4,000건, 2020년 상반기는 5,000건, 하반기는 7,000건으로 블로그의 부활입니다. 블로그 부활을 주도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MZ세대, 인스타그램, 순간을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용도의 SNS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다시 읽어보는 일기장으로 일상을 올리는 수단으로 블로그 르네상스를 맞았습니다.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 다음, 인스타, 페이스북 등 수많은 방식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으며 이 시대에 열심히는 몰라도 꾸준히가 확실히 통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 그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이 있어서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남자. 관측소는 타깃 연구소의 비혼과 신혼 10대, 20대 남과 여의 찰조임을 연구하고 연구하지 않는 타깃은 40대 이상의 중년, 아빠로서의 남자 혹은 시니어입니다. 이 시대는 트렌드를 조금 늦게 수용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에 변화된 남성상을 위한 롤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시계, 골프 등 지휘제에 관심이 없는 유흥적인 취미를 갖지 않는 싱글 완전체로 살아가는 30대 남성의 롤모델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현실 키워드입니다. 바로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전 메타버스 2025 독서 토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열정, Z세대, 리스펙, 생리얼, 갓생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1번째 마지막으로 가금, 플랫폼에 돈을 내는 소비자 돈을 받아가는 소비자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가치관의 문제, 적어도 가치 판단이 개입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용 권한의 고정비를 내는 방식은 게임에서 온라인 콘텐츠가 되었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넘어 상대적으로 콘텐츠에 돈 쓰는데 인식했던 사람도 지갑을 열게 하죠. 웹소설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재되며 과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웹툰도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100원을 투자하여 일주일 후에 무료로 열리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게 되었죠. 또 다른 키워드는 돈을 모으고 쓰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연령대별 1억 모으기 언급 추이표입니다. 왜 하필 1억일까? 1억은 물론 큰돈이지만 현실성 있는 큰돈입니다. 3억, 5억을 떠올리면 평생 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1억은 조금만 더 아끼고 저축하면 손에 잡힐 금액인 거죠. 이는 단순히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소비를 바라보는 20대의 관점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예전 세대 욜로성 소비를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일부였을 뿐이고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위치를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현재 20대입니다. 무제한의 몰락. 다들 한 번쯤은 무제한 뷔페에서 허리 단추 풀고 본전을 뽑기 위해 전투적으로 먹어보셨을 겁니다. 무제한 요금제, 무제한 뷔페, 무제한 와인 등. 그러나 언제부터 무제한을 찾지 않고 무제한 대신 괜찮다, 유명하다, 먹고 싶다로 바뀌고 2021년은 부담, 필요 없다, 갈아타기 키워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무제한이라는 말이 더 이상 소비자들에겐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된 거죠. 예전에 새벽 배송과 같은 시간을 줄이는 것이지만 현재는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과거 소비자들은 더욱 깐깐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국내 음악 스트리밍 1위였던 멜론은 유튜브 뮤직으로 많이 이탈을 하였죠. 그리고 한번 개통하면 변경하지 않는 요금제, 이제는 유심을 직접 사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알뜰 요금제로 갈아타고 있죠. 과거에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디지털 플랫폼의 아날로그 소통법, 문화소통, 감수성 장젠 등 알찬 내용으로 2022년 트렌드에 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전 여기까지 책 소개를 마치며 한 번쯤 2020년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 생각하며 읽어보시면 것도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